함수라는 건 뭐였었죠? 모든 x 값이 대응을 해야 되고 y 값에. 그런데 y 값을 몇 개만? 한 개만 가져야 돼 x가. 자, 이걸 함수라고 해요. 그럼 함수가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한번 보자. 뭐니? 첫 번째 다 한꺼번에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 거기다 쓰세요. 1대1 함수는 기본 개념이 정의가 뭐냐면 x1과 x2가 다르면, 즉 x값이 다르면 fx1, x1일 때의 함수값과 fx2, x2일 때의 함수값이 어떻다? 다르다. 자, 이게 1대1 함수의 뜻입니다. 이거의 대우명제. 대우명제도 대우명제는 fx1과 fx2가 같으면, 즉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게 대우명제죠.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는 또 이렇게 외워야 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거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른 함수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이런 뜻이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1대1 함수여야 돼.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도 뭐를 만족시켜요? 자, fx 뭐야?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 즉 치역이 뭐다? 공역과 같은 녀석들이야. 기호로 나타내니까 좀 어려운데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쓰세요. 또 땡땡하고 1대1 대응의 뜻은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즉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이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1대1 대응. 자, 이해됐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외우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게요. 1번. 얘는 모든 x값이 하나의 y값에 꽂히죠? 이건 뭐야? 예를 들면 모든 x값이 5에 꽂히잖아. 이거 뭐예요?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프로 따지면 기억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 즉 이런 얘기야. x축과 평행한 y는 5,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0,5를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y는 5, 상수함수입니다. 두 번째, 리을.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네. 얘도 함수죠? 모든 x값이 한 개의 y값을 갖고 있죠. 그죠?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겠니? 1대1 함수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상수함수고요. 1번은 상수함수. 예를 들어서 y는 5, 뭐 fx는 5 이런 거. 니은은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 뜻이 뭐야? 자, 여기 x값이 a, b, c 다르죠? fa가 d고 b의 함수값은 g고 c의 함수값은 2. 즉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x값이 다르지만 f1의 함수값도 5고 f2의 함수값도 5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x값이 다르지만 y값이 같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1대1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 이해됐죠? 자, 디귿번은 1대1 함수네요. 그리고 and 1대1 함수이면서 자세히 보니까 1대1 함수인데 공역이 1, 2, 3이고 치역도 1, 2, 3이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1대1 대응이네. 리을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뭐니? f라는 함수에 1을 넣으면 1이 되고 2를 넣으면 2가 되고 3이 되면 3이 되고 그죠? 콩 넣으면 뭐가 돼? 콩이 되는 거죠? 콩 심는데 콩 나는 게 항등함수야. 그래서 fx는 뭐니? x 넣었으니까 얘가 그대로 x가 되는 함수 항등함수다 이렇게 여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표현하면 니은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라는 걸 배울 텐데 뭐 y는 2x제곱 지수에 변수가 들어있는 거죠.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죠? 공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0보다 큰 거니까. 디귿번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y는 2x의 그래프 같은 거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리자.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 이런 거 모든 x 값이 하나의 y 값을 가지니까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다. 실수로 같잖아, 그지? 리을 항등함수 대표적인 항등함수 뭐예요? y는 x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즉 fx는 x, 즉 y는 x. x좌표, y좌표가 똑같죠. 자,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 못 쓴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내줄 테니까 강의를 보고 정리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1대1 대응 거 뭐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이거 우리 명제 배웠으니까 가정 P이면 결론이 1대1 함수이다. Q죠?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P이면 Q이다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명제에서 배웠지? 그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1대1 함수에는 1대1 대응인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야. 그지? 1대1 함수 중에서 다른 거니까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찾아라. 기억이죠? 1대1 대응.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돼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얘 1대1 대응이 되죠. 1대1 함수야 일단. 1대1 함수면서 공역이 얼마야?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 그죠? 얘는 함수 맞습니다. 모든 x값이 하나의 y값을 갖고 있지만 1대1 함수는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1대1 함수가 왜 안 되니? 한번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예를 들어서 x2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가 x1이라고 하면 x1과 x2는 달라요. 즉 x값이 다르지만 그러면 fx1과 fx2도 다르면 1대1 함수지만
얘는 어떻게 돼? 같죠? x값이 다르지만 y값은 똑같잖아, 그지? fx1과 fx2가 똑같으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리을은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자, 왜 그런지 그 이유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상수함수인지 항등함수인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몇 번을 보냐면 실수 잠시니까 됐고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이거는 100% 그런 건 아니야. 100%가 아니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죠? 모든 x값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 즉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그죠?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원칙적인 약속이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약간의 스킬로 접근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그래서 선생님 이거 대략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그런 거 아니고 이거가 아닌 예도 있어.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개념처럼 알면 안 되고 약간의 스킬이다 생각하면 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어떻게 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 즉 x가 증가할 때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가 돼야 그죠? 1대1 함수가 될 수 있지, 그지? 만약에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다 감소하면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그죠? 증가, 감소,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그죠? y값이 같아지는 녀석이 생기죠. 그런 뜻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값이 증가할 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정역의 양끝값의 함수값이 공역의 양끝값. 자, 이거 문제 풀면서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니까. 자, 예를 들어서 19번 보세요. 정역이 2부터 4예요. 마이너스 2부터 4고요. 공역이 마이너스 7부터 11인데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먼저 그려보면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얘는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얼마? 4까지 공역은 마이너스 7부터 해서 11까지 이렇게 공역이 있어요. 그럴 때 1차 함수인데 a가 음수네, 그지? a가 음수예요. 그러면 밑으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건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2는 어디? 11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가 양수면 음수면 좀 이따 그래프 설명할 거야. a가 음수면 뭐니?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x값이 작을수록 y값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3은 어디에 대응해? 마이너스 7에 대응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풀려면 여러분들 얘 감소함수네. 1차 함수인데 감소죠? 감소함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 때 11, x가 4일 때는 가장 작은 y가 이거를 지나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1번 풀이. 이해되죠? 자, 이게 이제 시험 대비해서 간단하게 푸는 요령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은 다 이렇게 풀 거야. 자, x축, y축을 가지고 보시면 자, x축은 마이너스 2부터 자,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래? 4까지. 예를 들어서 4가 이쪽에 있다고 하자. 요게 x 값이야, 정의역. 근데 이 정의역을 어떻게?
우리가 위에도 나타내.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x는 4, x는 마이너스. 이게 정의역이 있는 범위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마이너스 7 이쯤 된다고 보자. 여기서부터 플러스 11 이쯤 된다고 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라는 거지. 그럼 공역도 이렇게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거서 보면 자, 뭐가 보여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ASB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돼야만 1대1 대응이 돼요. 자, 꼭 대각선을 지나야 돼, 사각형이. 자,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모든 x값이 하나의 y값을 갖고 있으니까 함수 맞아요. 그리고 모든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지금 달라지는 거 보이죠? 1대1 함수도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공역은 마이너스 7부터 11까지고 치역은 여기가 11 내려오죠? 얘가 마이너스 7. 치역도 마이너스 7부터 11까지 된 거 맞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각선을 지나야 돼요.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끝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2, 11과 4, 마이너스 7을 지나는 그래프구나 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기울기는 얼마? x 증가량, y 증가량 뭐 대입해서 풀건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 푸는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자, 얘를 1번 그래프라고 할 거고요. 지금 이거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자, 2번 보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요. 이게 2번 그래프라고 보면 2번 그래프는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모든 x값이 다 y값이 존재하죠. 마이너스 1대 함수값,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일 때 함수값은 여기고 4일 때 함수값은 여기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이 y값을 다 가져요. 그런데 1대1 함수죠 그러면? 그리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지? 1대1 함수도 돼. 근데 1대1 대응은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공역이 마이너스 7부터 11까지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역이 됩니다. 자, 봐봐. 요 점의 치역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그래프는 공역이 마이너스 7부터 11까지인데 치역은 예를 들면 뭐 여기가 2라고 하면 2부터 11까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으악. 자, 좀 좁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치자. 이게 3번 그래프야. 3번 그래프는 이거 함수도 아니다 얘는. 함수도 아니다. 3번 그래프는 함수도 아니다. 왜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니까 그래프가. 그죠? 선생님 여기 가다 보면 여기서 만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공역의 위치가 아니야. 즉 y 값들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만이야? 11까지만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올려다 보면 한 13이나 뭐 그죠? 15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공역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값을 y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x 값에 y 값을 갖지 않는 녀석이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없어. 그래서 얘는 함수도 아니다. 요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보내줄 테니까 그려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있고 물론 파일도 좀 더 보내주겠지만
안 보는 것 같은데 파일 제가 보내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이해됐죠? 요 그래프만 한번 좀 해보세요. 요거 세 가지 저걸 이해해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풀기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다 해보세요. 자, 그렇게 푸시면 뭐 어렵지 않게 푸는데 밑에 것도 간단하게 푸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려서 얘를 몇 번 반복해야 하지. 그래서 왜 얘는 1대1 대응되고 얘는 왜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인지 얘는 왜 또 함수 자체도 안 되는지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22번 학생에 있는 문제를 얘기했고, 자, x가 적고 제가 y일 때 얘가 1대1 대응일 때 a 값을 구해라. 세네 문제 그대로. 자, 얘 잠시만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죠. 즉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에요. 그래서 자, 얘를 x축, y축 한번 그려보면 이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자, x는 a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다음에 a가 어딘지는 모르겠죠. 일단 이거부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정해져 있어요. 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가 꼭지점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공역이 어디냐면 여기야. 그래서 공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역이 x는 a 이상인데 일단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그래프를 우리는 정확히 그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y는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a 값은 어디부터 되면 될까?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a 값이 여기라고 한번 보자. x는 a 이상이죠? 그러면 정의역이 어디라는 거야? 자, a 이상이면 여기가 a잖아. 여기가 정의역이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감소하다 증가하면 x값이 다르지만 y값이 똑같아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돼. a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a의 위치는 어디쯤 있어야 될까? 어디쯤 있어야 되겠니? 바로 여기.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에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자 이제 자 보세요. 정의역은 요 마이너스 1 이상 공역도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뭐가 돼요? 공역도 마이너스 1 이상 치역도 마이너스 1 이상 1대1 함수는 당연한 거고. 그치? 따라서 얘는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조금 쉽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 25번.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데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네. 자, x는 3 이상, y는 3 이상이라고 얘는 뭐가 주어졌어? 이미 저기가 주어졌네요. 자, 정의역, 공역이 주어졌어. 그럴 때 이것이 1대1 대응이 된다. 자, 그럼 x는 3, y는 3이니까 x는 3, y는 3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디야? 요렇게 생긴 이쪽에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얘는 얼마니? 함수의 그래프가 fx는 2로 묶어주면 x-1의 수치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k 빼기 2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대칭 축이 얼마야? x는 1이에요. 그리고 y좌표는 변하죠. 꼭지점의 y좌표는 변합니다. 따라서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보니까 2쯤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인데 이 점 위를 꼭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꼭지점이 y좌표는 변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서 아래로 굴러기니까 얘는 만약에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다시 그냥 딱 일단 먼저 하나부터. 자, 이렇게 가면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 모양은 어디예요? 여기지. 아까 그래프 뭐라고 그랬어? 순서상 x, y를 만족시키는 그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정의역이 어디서부터야? 3 이상부터가 정의역이니까 이 밑에는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거야. 3 밑에는 어차피 점이 없으니 순서상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만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얘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뭘 대입하는데 3,3을 여기다 대입해서 k값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얘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3,3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해서 k값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잠깐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답은 구하면 되는데 왜 이 점을 꼭 지나야 되니? 이런 얘기야. 그거를 또 이해해 줘야 돼. 만약에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얘는 여기서부터가 그래프란 말이야. 그쵸? x가 3 이상인데 공역도 3 이상이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공역 우리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함수값이 3보다 작으면 된다. 그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윤성아, 얘는 첫 번째 함수니 아니니? 아니에요. 오케이. 확실히 이해되죠? 왜냐면 여기에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없으니까. 그지? 오케이. 됐어. 그럼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니까 얘는 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고 보자.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여기죠? 현지야. 얘는 함수니 아니니? 그쵸. 함수 맞아. 내가 잘못했네. 잘하네. 함수 맞죠? 왜? 모든 x값이 y값을 한 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럼 1대1 함수니 되니 안 되니? 1대1 함수. 돼요. 모든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지잖아.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달라지죠, y값도. 그지? 계속 증가하잖아.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없어요. 그죠? 1대1 함수야. 그러면 기현아, 얘는 1대1 대응이 되니 안 되니?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치역이 공역은 3 이상인데 치역은 요 점 이상이잖아. 요만큼이 비어. 그래서 그지? 공역은 3 이상이고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니까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이 내용 전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됐지? 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 간단한 문제들 풀어봤어요. 자, 넘어갈게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아까 잠깐 다 설명했고요. 자, 28번.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얘 항등함수, 상수함수죠?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 얘는 항등함수. 그죠? 항등함수 뭐예요?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x 값이 1이면 y 값도 1.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쭉쭉 구하시면 되고요. 상수함수 뭐 구하시면 되고요. 40번. 상수함수의 공역의 원소는 한개뿐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런 얘기죠? 윤성아. 한개뿐이다. 참 거짓. 네. 잘 맞추네 오늘. 거짓이죠? 자, 공역이 하나인 건 아니고 치역이 하나인 거지. 그죠? 치역의 원소가 한 개죠. 상수함수는.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대1 함수 됐고요. 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49번 문제입니다. 49번 문제.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이게 무슨 뜻이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x는 실수 전체야. 즉 정의역도 실수고 공역도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x제곱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얘는 첫 번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fx와 fx 즉 x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돼? 항등함수니까 x가 돼야 돼요. 정확히 쓰자면 항등함수이므로 fx가 항등함수이므로 f에다 x를 집어넣으면 x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원소 x를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같은, 그지? 하늘나라 가가지고 구하라 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구하자. 요즘 구하라 하면서 막 또 그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일찍 갔어야. 자, 그럼 얘는 뭐예요? fx가 x제곱이니까 fx와 x제곱이 같은 녀석이죠? 따라서 x값은 1 또는 0이에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는 집합 x는 뭐다? 1만 있어도 되고 0만 있어도 되고 1과 0이 다 있어도 된다. 지금 몇 개야? 3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자,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세히 얘를 보면 뭐니 이거? 1과 0으로 만들 수 있는 1과 0의 진구분 집합인 거 이해되죠? 공집합 뺀 나머지 다. 자기 자신의 옵소리 선생님 진구분 집합이란다. 부분 집합에서 0을 공집합을 뺀 개수가 되는 거 맞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2에 뭐 원소가 5개가 될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러면 2에 여기서는 원소가 2개니까 2의 2제곱에서 공집합 빼주면 3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항등함수가 된다. fx는 x인 원소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서 1 빼주면 되는 거야. 공집합을 하는 거니까. 자,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미안해. 자, 이거만 다 하자. 10분 걸려. 빨리 하자. 자,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다 설명할 거야 이걸로. 집합 x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1대1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 x에서 y로의 함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리기 귀찮아서 선생님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너네 이게 더 편할 거야, 그리기가.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 a, b, c고요. 여기가 뭐 PQ, 귀찮다. PQR에서 뺄게요. 1, 2, 3, 4라고 할게요. 그래서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함수의 개수를 구할게요. 함수의 개수는 자 a가 대응할 수 있는 y값, a에 대응하는 y값, 즉 fa라고 할게. 다시 한번 a에 대응하는 y값, f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다 될 수 있죠. a가 1도 될 수 있고 또는 얘가 돼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다 돼.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1이 됐다고 치자. 요렇게 대응을 했다고 치자. 그럼 fb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니? 또 1이 돼도 되고, 그죠? 이렇게 대응해도 함수인 건 맞잖아, 그지? 또는 얘가 3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fb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니? 얘가 1이 된다고 했을 때 b도 1, 2, 3, 4가 모두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예를 들어서 뭐 3에 대응했다고 치자. 요 3에 대응한 거지 b가. 그럼 요 3에 대응했을 때 fc는 c가 대응하는 y값, c에 대응하는 y값은 얘도 몇 가지? 네 가지 다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c는 4에 대응했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이런 함수가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런 함수가 몇 개가 있니? 이런 뜻이야. 함수의 개수라는 거야. 그럼 몇 개가 있겠어요? a가 대응할 수 있는 개수는 4개. 그래서 fa의 x가 a에 대응하는 y값은 4가지. b에 대응하는 y값도 몇 가지? 4가지. c에 대응하는 y값도 4가지. 그죠? 물론 4가지 돼요.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3제곱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뭐냐면 y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x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x의 원소의 개수에.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함수의 개수는 a에 대응하는 y값 4개, b에 대응하는 y값 4개, c에 대응하는 y값 4개,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개.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끝. 자, 두 번째. 함수의 개수가 됐으면 1대1 함수의 개수가 할게요.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 fa, fb, b에 대응하는 y값, c에 대응하는 y값이죠. 그러면 a에 대응하는 y값은 여전히 뭐 역시 1, 2, 3, 4 다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럼 b에 예를 들어서 fa가 1에 대응했다고 치자. 그러면 fb가 될 수 있는 녀석은 3가지밖에 없어. 왜냐면 1대1 함수니까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져야 되지. 1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2를 뺀 나머지 2, 3, 4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얘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4가 되면 1, 2, 3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됩니다. a에 대응하는 y값은 전부 4가지야. b에 대응하는 y값은 얘가 대응하는 거 하나 빼면 몇 개? 3개. 그래서 하나를 빼고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이 됐다. fb가 3을 대응했으면 fc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1과 3을 뺀 나머지 몇 개? 2와 4 2개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만약에 4를 대응했다 그러면 2가지. 그래서 4, 3, 2 곱한 거죠. 그럼 얼마니? 24가지. 여기서 구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쓰는 거야.